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 지금 부정선거 세력을,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악질적인 집단이라고 봅니다. 외부의 적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집단은 김일성 집단일 것이고, 내부의 적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집단은 지금 부정선거의 주체 세력과 부역자들인 거죠.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악질적인 집단인 겁니다. 이 집단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최종 결과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선거인 2024년 총선에서 280만 표 위조 투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력별로 이게 다 밝혀져 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얼마나 조작했는지 다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을 조작을 많이 한 거죠.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전투표 비중을 높인 다음에, 사전투표 비중을 높일 수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조작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굵직굵직한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알뜰하게 중간에 실시되는 작은 보궐선거도 전부 다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끝난 2024년 10월 16일 보궐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보다 전부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한 명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고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나서서 이걸 고치겠다고 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지 않습니까? 이걸 고칠 의지가 아무도 없는 거죠. 나경원이 갖고 있습니까? 오세훈이 갖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갖고 있습니까? 윤상현이 갖고 있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런 참담한 지금 상황인 거죠. 어제 희망적이게 차명진 전 의원이 이 젊은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고 진짜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2030들이 주도한 이 좌파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심상틀이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완전히 덮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13시간 전에 6만 9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95% 사람들은 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95%가 민주당의 그런 노력이나 선관위의 노력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4일 전입니다. 지도층들은 역사적 변곡점마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검찰 대통령 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독자의 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처럼 이번에도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것으로 보십니까? 강한 국민 저항이 예상된다. 98%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 벨라루스라든지 또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또 남미 국가들, 특히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저항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뒤집는 과정들을 봤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이런 대들지 않으면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차명진 의원의 이런 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하지만 제 경험에 미뤄보게 되면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도 상당히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에 비춰 보게 되면은 그냥 국민들이 저항한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강하게 대들지 않으면은 그냥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겠죠. 그냥 이거를 뭐 그냥 시위한다 우리가 몇백만이 모였다 이 정도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져 가지고 모두가 여러분들 다 노출되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죽기 때문에 어떻든 대중들을 다 분쇄해야 되는 거죠. 한쪽은 절박하고 한쪽은 절박하지 않으면은 그럼 절박하지 않은 쪽이 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끔 좋은 글을 올리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제가 중2 때 박 대통령이 죽고 쿠데타의 강주 내란까지 그 동안 제가 TV 뉴스를 봤으면 얼마나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 펜트하우스에 환장한 까까머리 중학생은 군인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이분 이야기를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제 이야기 외에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해결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헌재가 마 모 씨의 셀프에 임명하며 탄핵을 인용해서 우파 대통령을 목을 날리는 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팔질 사회주의 헌법으로 완성된 권력의 주체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법부까지 이재명 옹립을 규정하게 되면 다음 정권은 7공화국을 만들 것이고 대한민국은 중국 체제 속에 들어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윤통까지 갈아 넣었으라도 이재명만은 막아야 되는 게 우파의 사명인 이유입니다. 제가 이런 늘 이야기하는 문제인식의 한 면이 이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전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윤 대통령이 꺾이게 되면은 선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영구집권 장기집권 체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그냥 남조선이 되는 겁니다. 남조선. 예,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의 요지는 길을 죽이자는 게 아니고 그냥 낭만적 저항 정도가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분 좋은 여러분들 시위해 가지고 여기 보시죠. 박근혜 탄핵 막자고 거리에 나온 군중의 규모가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은 중학생까지 나오는 파도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엄으로 한국 군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2의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소용없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개국국정원 차장 정도가 대통령 직통 전화를 무시하는 지경의 나라인데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87 체제가 자유의 헌법을 되찾는 7공화국이 되려면 민중혁명이 다시 일어난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생까지 거리에 나서는 우파혁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이 뭐 글 읽으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단히 각오하고 투표권을 지금 찾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그런 정도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이런 다부지게 대들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노예로 만들려고 할 거다 이야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른 분은 어떻게 보는가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중국 체제 속에 들어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선거가 이런 장악된 상태에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만일에 하나라 치르면은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한 300만 표 집어넣으면은 그걸로 승부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 정도로 절체절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윤 대통령을 제거하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다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래 공직선거마다 반복되는 위조 사전투표자도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기 일명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골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 이분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